엄중하게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기자들 좀 답답하게도 했고요. 아, 요번 요번 굉장히 입에 청결을 중요시하시. 특유의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시야가 좁다. 대선에도 나와서 모두 까요. 이제 다 잘못됐다. 다른 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명실상 뭐 대권 잠룡 문재인 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쉽게 풀어드리는 여의도 예체능입니다. 와! 여의도 중계석의 한장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표진수 기자와 김윤우 기자를 모시고 이른바 정치권의 발롱도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정치권의 발롱도르 격인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 후보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왜 정치권의 발롱도르 격인 20대 대선 후보의 점검을 하죠? 뭐야, 선배가 하라고 시켰잖아. 네,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발롱도르는 보통 연말에 선출하는데요. 20대 대선까지 이제 한 50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대선 주자들의 현 상황을 살피자고. 근데 어쨌든 선배께서 하시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표 기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사실상 각 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보다 발빠르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표 기자님께서 먼저 대선 후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엄중낙연이라고 아시나요? 엄중낙연이요? 네. 엄중낙연이 누구죠? 아, 이낙연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낙연 대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하면서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정치인의 특성상 좀 실언이 나오거나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낙연 대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신중한 모습을 보여서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엄중하게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기자들 좀 답답하게도 했고요. 좀 심하게 썼죠. 그렇죠. 네. 네. 세평은 좀 꼼꼼하고 엄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장차관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고 군기반장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자들의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면 좀 많이 혼났다고 하죠. 네. 이낙연 대표의 일화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는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장차관들이 좀 벌벌 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낙연 총리 시절이죠. 총리 재직 시절 당시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셨는데요. 그 장관께서 총리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 산불이 어떻게 나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당시 총리가 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다시 이낙연 총리께서 그래서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장관이 이건 나보고 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엄하게 좀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네, 어디까지나 네. 김 기자님의 생각입니다. 네. 김 기자님께서 이번에 준비한 야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시죠? 네, 첫 번째로 꼽을 야당 대선 후보는 홍그리보드로 많이 알려지신 분. 요번. 요번. 굉장히 입에 청결을 중요시하시는 분인데요. 네. 지난 대선에서 한번 나오셨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지난 대선에서 이제 탄핵 정국으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때 이제 구원하러 이제 나오셔서 근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부 좌파라고 하든 이런 여러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약간 막말 이미지를 좀 그때 가속화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보수 극혐 이런 분위기에서 25%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셨어요. 이제 직후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 나서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당내외를 막론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이제 여권에는 종북 당신 항상 붙이시고요.
이제 당내 합의 안 맞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뜨내기라고 그러고 이제 막말에 대해서 와 이거 너무 막말한다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개가 짖어도 기탄 간다 막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게 됐어요. 그러면 국민이 개 이런 막말 논란에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기피 대상이 되면서 지방선거 때는 이제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되게 웃기지도 않은 사태가 일어나죠. 이제 웃기지도 않는 사태는 본인 생각이신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때 한번 취재를 끼워봤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꾸준히 SNS 활동을 하면서 뭐 언론 기사에 꾸준히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 추천 총선에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의정 활동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당선 가능성 뭐 제가 너무 짜게 주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인지도나 언변수는 좋으세요. 네. 별 5개. 물론 이제 막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지하신 쪽에서는 이제 사이다 발언,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언변수를 이제 별 5개를 주셨고요. 다만 이제 막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세평에서는 하나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한 7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73%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못 질문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몇 점이신가요? 지금 대권 지지 1위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는 한 86%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두 분이 붙으시면 홍준표 대표는 떨어지고 이낙연 대표가 두 분이 붙는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86%.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붙을 일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실 분이시죠? 네. 혹시 다들 뭐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을 대비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긴급 재난금 지급을 시작으로 이제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죠. 네. 뭐 대권 지지율 1위를 뭐 위협하기도 하고 또 앞지른 적도 있습니다. 언변술은 뭐 특유의 직설적이고 선명성 있는 화법으로 지지자들에게는 뭐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습니다. 문 대통령을 뭐라고 했었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해야 되나요? 저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구마 맛있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아니, 고구마 맛있다고요, 그냥. 그렇지만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세평은 본인이 설정한 어젠다로 이분법적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감정적이고 시야가 좁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기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이분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분이에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님이신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보다는 이제 따님이 좀 더 민 유명하죠. 네, 민. 저도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하셨어요? 예쁘니까 좋아. 뭐 탄핵 정국 전에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시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의 반기를 들면서 그때 스타덤에 오르셨어요. 그때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이제 보통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 했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얼라들이라고 좀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비서실장을 했었던 점에서 좀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뭐 이대로 안 된다고 느낀 의원분들이 있죠.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소속으로 대선에도 나와서 이제 문 대통령은 물론 이제 홍 의원도 이제 모두 까요. 이제 다 잘못됐다. 모두 까기 인형. 그렇죠. 모두 까기 인형 같은 거죠.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이후에도 개혁 보수를 이제 외치시면서 여러 시도들을 보여주죠. 물론 큰 성과는 없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단 저서를 쓰시고 계세요. 일단 대선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강대식 의원님이나 김웅 의원님 등 이제 소위 유승민계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는 이분들이랑 같이 세력화에 나설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유승민계요? 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예. 요거 안에 들어오나요? 이거는 또 유승민 의원님이 또 가슴 아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안 아파할 것 같아요.
혹시 드루킹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아 그분 그러네요. 지금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계신 그분. 네, 좀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김명수 뭐 경남도지사는 뭐 참여정부 시절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뭐 나름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썩 좋지만은 않은 인지도도 있는데요. 언변술 같은 경우는 뭐 연설기획비서관, 뭐 공보비서관 둘을 거치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누가 평가하셨어요? 그건 네, 제가 평가했어요. 네. 뭐 세평은 민주당계 소속 당선 이제 최초 경남도지사로 이제 친문의 핵심 인사로 불립니다. 네. 당원들의 지지도도 좀 압도적인데요. 압도적이에요? 뭐 그쵸 친문들 사이에서는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죠. 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네, 뭐 다른 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명실상 뭐 대권 잠룡 문재인 후계자로 불립니다. 아 친문 내에서. 네, 그렇죠. 네, 친문 내에서. 알겠습니다. 네, 시키지도 않는데 대답을 하시네요. 제 목숨 제가 해야죠. 아, 네. 오거든 얘기해도 되죠? 전 그냥 하지 마. 왜 야권은 다 나왔던 분들만 나오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뭐 어쩔 수가 없죠.